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었고요. 강의가 좀 길었을 거예요. 근데 뭐 다 버릴 수 없는 내용이라서 좀 길더라도 뭐 유용할 겁니다. 실전 투자할 때 어차피 쭉 한번 들으시고 막 중간에 끊지 마시고 한번 우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복하는 그 방법이 더 좋아요. 그냥 모른다고 계속 클릭해서 듣는 것보다는 한번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최종 정리, 이제 뭐든지 뭐 공부하면 최종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훑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훑을 건데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도움 될 거고, 근데 뭐 공부 안 하셨었더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 듣고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개, 3개월 수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최종 정리하는 기분으로 그냥 차분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최종 정리, 주가 저렴한지 평가하는 기준. 종목을 골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문제죠, 기업 문제. 그러면 기업 문제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봐야죠, 주가 문제. 다른 문제예요. 주가 문제는 기업 원어는 이게 신경 안 써요. 신경 쓰는 분들은 이상한 거죠. 기업 문제를 봤으면 이 종목을 사고 싶어. 그때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기준이에요. 무시 못해요. 그래서 PBR, 퍼가 두 가지 있는데 크게 말해서 저희들은 이것만 보진 않지만 아무튼 PBR로는 뭐죠? 기억나세요? 둘 다 시가총액과 연관돼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뭐죠?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전체 주식 수가 시가총액이야. 저희들은 한 주당 주가를 안 본다 했어요. 통으로 본다. 통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고수니까. 저희는 고수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PBR은 시가총액 계속 유동적이에요. 바뀌어요. 장이 열리면 항상 바뀌죠. 거기에 자본총계. 자본총계 뭐예요?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요. 적자 아니면 계속 누적돼요. 누적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고, 작년 자본총계 의미 있죠. 재작년 자본총계 의미 있죠. 누적되니까. 그래서 적자 아니면 계속 누적돼요. 자본은. PER은 뭐죠? 시가총액과 순이익관계예요. 그래서 PBR은 자본총계는 상계를 한 번씩 바뀌어요. 이 자본총계는 여러분이 딱 매수하려는 종목 자본총계 최근 자본총계 있어요. 작년 연말 자본총계 말고. 키움증권은 작년 연말 자본총계 대비해서 PBR이 얼마나 하는데 잘못된 거죠. 최근에 발표한 자본총계를 보시고 그 자본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배인가 그게 PBR이에요. 1,000억이야. 그러면 한 배. 근데 시가총액 올랐어. 2,000억이야. 그러면 몇 배? 2배. 그럼 공식은 여기서 나누면 돼요, 그냥. 그쵸. 제가 쉽게 얘기하려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계산기 뚫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는 PBR. 만약에 500을 산다, 500억에. 그럼 500억 나누기 1,000억은 얼마? 0.5. 싸죠. 그래서 감안하실 게 PBR 1.0이라는 게 의미 있어요. 안 버는 게 PBR 1.0 아래에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매출 폭발해. 영업 폭발해. 근데 바로 주가는 안 올라가니까. 근데 PBR 1.0 아래야. 좋은 매수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저익종목은 특히 저익종목 영역에서는 아직 수익성이 안 나올 때 저익종목 영역인데 수익이 좋아지면 정말 찍어서 날아가거든요. 이때 사지 말고 1.5, 2.0 사지 말고 헤맬 때 1.0 전후랑 아래에서 사면 수익이 극대화돼요. 정말 실전적인 이야기예요. 날라간 다음에 사지 마세요. 1.5에 사지 마세요. 1.0일 때 실적 좋아지는데 1.0일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는 주가 떨어질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안 올라가요. 왜? 올린 사람이 있어야 돼. 올린 사람이 돈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저시총 영역은 어떤 거죠? 영업이익률 10% 이상 종목을 한정해서 가급적 PBR 1.0 아래 전후에 사야 돼요. 당연히 투자 지표 보셔서 과거 PBR 밴드를 보셔야 돼요. PBR이 얼마에 형성되는가. 근데 돈을 계속 벌어도 수익이 안 나올 때는 PBR 1.0을 허용해요. 근데 매출 막 증가해. 바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사놓으면 매출 증가한 걸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고 찍어서 날리니까. PER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인데 순이익 만약 100억이에요. 시가총액 1000억이야. 그러면 100억씩 몇 년 벌어야? 10년 벌어야 돼. 곱하기 이게 퍼예요. 그래서 공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하면 돼요. 1000억 나누기 100억 하면 10. 쉽죠? 한 주당 순이익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쉽죠? 그래서 PBR 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영업이익률. ROE. 영업이익률 뭐예요? 기억나세요? 기업의 뭐? 경쟁력. 뭐죠? 매출액에서 원재료비 빼. 그러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 그 다음 그게 바로 영업이익. 매출액이 1000억이다. 영업이익이 만약에 200억이다. 1000억 대비해서 200은 몇 프로? 20%다. 잘 버는 기업은 이게 높아요. 많이 남겨도 돼. 허용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률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이게 맞아요. 그런 반면 ROE는 뭐죠?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자본이 1000억이에요. 만약 순이익이 200억이야.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 1년 순이익이 200억이면 ROE가 20% 본다. 자본의 효율성. 근데 만일 1000억인데 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순이익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 자본의 효율성 문제예요. 다르죠? 그러지만 중요한 건 영업이 높더라도 ROE가 날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자본이 커. 너무 커. 자본이 1조야. 처음에 매출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매출이 1000억이다. 영업이 20% 나오더라도 200억이잖아요. 근데 1조니까 실제 자기 자본 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순이익이니까 실제 순이익이 한 150억 나올 거예요. 그래봤자 1조에 150억은 해봤자 1.5야. ROE. 이럴 경우에는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한 거예요. ROE 낮을 때는 낮은 가격을 형성해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PBR 1.0을 형성할 수 있어. 주가 떨어져.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자본이 크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낮을 때 주워 담아요. 왜?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높으니까 계속 높으니까 매출만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폭발하고 ROE도 폭발하는 걸 알아요. 그때 써먹으려고 영업을 한 거예요. 물론 둘 다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이게 자본 증가 속도를 올라간 거죠. 누적이 있잖아요. 누적. 버핏이 몇 프로? 15%. 버핏은 15%에 30% 사요. 애플은 몇 프로? 100% 넘어요. ROE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버핏이 애플 산 거예요. 삼성도 안 사고. ROE 100%예요. 100%. 되게 단순하죠? 그 다음에 매수 시 무엇을 기준으로? 뭘 먼저 봐요? 이거? 이건 고려해야지. 이건 고려해야죠. 이거 보고 매수 못해요. 그럼 이거 왜 필요해? 왜 공부해야 돼? 보유할 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것은 재무비율은 기업의 상대적 우위성을 알 수 있어. 뭘로? 퍼센트로. 어떤 기업은 매출이 50% 증가했어. 어떤 기업은 10% 증가했어. 어떤 기업 사고 싶어요? 당연히 50% 증가하는 거. 물론 50% 증가하고 50% 증가하다가 30% 증가하고 20% 증가하면 주가는 떨어져요. 그럼 별도로 10% 매출 증가하고 50% 증가한 거, 10% 증가해서 당연히 50% 증가한 건 좋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우위성을 나타내는 건 재무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저걸 고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은 영업이익률 20%짜리, ROE 20%짜리를 세팅해 놨겠죠. 플러스 15%, 영업이익 15%, ROE 15%짜리 준특급 종목도 세팅해 놨겠죠.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왜? 이건 기업적 문제잖아요. 기업적인 거. 주가 문제는 폭락해서 사시면 되니까. 아니면 평상시 좀 사놨다가 폭락장에 많이 사는 거야.
대신 이게 높은 종목은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빨린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주가 다 날아가요. 다, 진짜요? 예, 다 날아가요. 100% 맞아요, 그 말은.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야. 재무율 가지고 상대적 우위성 있는 종목을 사자요. 재무율 잠깐 볼까요? 뭐가 있죠? 제가 중요시 여긴 지표. 물론 부채비율로 볼 필요가 있죠. 더 중요한 건 뭐? 차입금 비율을 클릭하세요. 딱 클릭하면 어떤 기업은 마이너스, 플러스 있어요. 이 마이너스 기업은 여유현금이에요. 여유현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100억이다가 200억이고 300억 긁잖아요. 그럼 여유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 부분 모르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여유현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기업 사는 순간 인생이 괴로울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여유현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자가 많이 나가겠죠. 그 다음 뭐 보죠? 이자 보상 비율. 뭘 나오죠? 영업이익과 이자금이 나와요. 좋은 기업은 이자가 안 나가겠죠. 애초에. 그래서 클릭하시면 나와요. 금액을 보셔야 돼요. 금액을.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건전성, 수익성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체가 중요하니까 매출을 보셔야죠. 좋은 기업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할 수 있죠. 하지만 매출 정체하는데 영업이익이 하락한다. 주가가 반토막 난다. 저희들이 관심 대상. 적자기를 말한 거 아니에요. 적자기면 저희들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EPS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영업이익과 비영업이 합친 금액 가지고 순이익을 나타내는데 EPS는 뭐라고요? 주식수가 늘어날까봐 순이익률 증가율을 한 게 아니라 EPS가 주식수를 감안한 게 EPS예요. 그리고 또 뭐 봐야죠? 재무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네. 매출 총이익률. 또 뭐가 있죠? 영업이익률. 또 뭐가 있죠? ROE. ROA도 있어요. 근데 ROA가 주가가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ROE는 순이익과 자본 총계가 몇 프로 증가하는 이 얘기인데 ROA는 이 자본이 아니라 순이익은 맞는데 자본 플러스 부채인 자산 대비 순이익이 몇 프로였는데 이게 연동이 안 돼요. 기업할 때 의미가 있죠. 자본의 효율성. 근데 연동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해요. 저는 뭐죠? 실전 투자예요. 진짜 연동이 되는가 뭔가를 알고 싶은 거고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뭐죠? 뭘까요? 따지는 말하면 뭐죠? 마진율 미사도 있는데 경제적 해자에서 경제적 해자를 볼 때 원천이 있어요. 경제 해자 원천 여러 가지 있죠. 무형자산도 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또 뭐가 있죠? 원가우익이죠. 원가우익. 비용우익 이걸 말할 때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몇 프로 남냐? 원재료비 뺀 거. 이게 높은 기업. 이게 높은 기업은 여기 나온 원가우익에 있는 거 기업이에요. 이게 엄청 낮아. 현재에서 기업차익 몇 프로일까요? 엄청 낮겠죠. 공장 직원 봉급을 많으니까 그래서 낮아. 원가우익이 아니야. 애초에 아니야. 뭘로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해자 중에서 원가우익 할 때 이걸 알면 돼요.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 경쟁력, ROE는 자본 효율성, 그리고 이건 연단위로 보시는 거고 밑에 보시면 재무율 밑에 보시면 5분기 나와요. 5분기. 최근 분기. 그래서 가급적 한 분기 좋은 것보다는 두 분기 좋은 거, 아니면 세 분기, 5분기 좋은 게 더 좋아요. 주가가 올라가요? 아니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재밌는 것은 그러면 이거 좋은데 떨어진 종목 찾을 수 있냐? 예, 찾아야죠. 클릭해서. 뚝뚝 한 번씩 클릭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어렵죠. 나중에 쉬워요. 그리고 어차피 살 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정해진 종목을 사는 거예요. 갑자기 남이 말한 종목을 못 사요. 왜? 추가 싸게 샀는데 더 떨어지면 추금액을 살려면 아는 종목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보시는 거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주가 무시하고 실제 계속 좋은 종목 있어. 제가 세팅한 종목 중에서 계속 좋아. 근데 주가 비싸. 그러면 애초에 너무 사고 싶잖아요. 관심 오래 놔두고 떨어질 기도해. 떨어지면 어떻게? 그때 팍 사면 되잖아요. 자, 기업 실적 이걸 왜 해요? 제가 왜 봐요 이거? 돈 많은데 이걸 보고 있다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기업 주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업 실적 봐야 되잖아요. 연달도 보지만 이거 봐요. 실적 계속 좋은데 다른 분들이 안 올린 거야. 그럼 내가 올려줄게. 그래서 진짜 찍어 날려버려요. 그래서 가급적 연달도 보지만 분기별로도 계속 좋아진 상황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최고죠. 거기다가 주가는 횡보하든지 떨어진 종목. 당연히 올라가요. 대신 한 분기 좋아진 종목, 다섯 분기 좋아진 종목 먼저 올리겠죠. 그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있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더니 떨어졌어.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이 오면 그랬어요. 메가스토익도 그랬고 그 JYP도 그랬어요. 2015년도에. 결국 10배 날라가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재무제표가 지나간 과거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주식판을 알아갔으면 그런 말 결코 못해요. 기업의 현실을 나타내는 건 재무제표예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추론이 가능하지. 잘 버는 기업이 잘 벌 확률이 되게 높아. 그걸 아는 게 경제 회자 개념으로 원천을 따지는 거잖아요. 현금흐름표 당연히 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을 보셔야죠. 그렇죠? 비슷해야죠.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지출 안 하지만 한 번에 지출했죠. 그렇지만 이후에는 지출 안 하지만 지출한다고 치고 제품 상으로는 플러스 금액이 되거든요. 만약 200억이다, 그럼 20년이다. 그러면 10억씩 여기다 플러스 쳐줘요. 그래서 이거 감가상각비 플러스 순이익 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커야 돼요. 원래 물론 이유에 따라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가장 감가상각비가 크게 차지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재무상대표는 회사 상황, 그렇죠? 지금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잘 아시겠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매출채권, 현금상자산. 뭐가 있어요? 유용자산, 무용자산, 투자부동산, 장기매출채권, 장기금융자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자본. 아니, 부채 먼저 볼까요? 부채 뭐가 있어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가 있어요? 사채, 차입금, 뭐가 있어요? 매입채무, 뭐 기타 있죠. 또 사채, 차입금, 장기 매입채무 있을 수 있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현금흐름표죠. 현금흐름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가 있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현금흐름 이렇게 있죠. 이거 말씀드릴까 그냥 이전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총 이 적절한가 이걸 보시고, 이걸 먼저 보시는데 살 종목은 회사 상황을 파악해야죠. 현금이 진짜 들어온 건가, 순이익은 나오는데 현금 들어온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한 다음에 대신 이거 가지고 먼저 고르시고, 회사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거 하고, 이건 질적인 거잖아요. 질적인 거. 이건 과거, 현재, 이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원천 5가지. 그 다음에 시총이 적절한 거 봐야죠. 당연히 저 뭐죠? 상대지표 2가지, 절대지표 1가지. 아시죠? 적정 보고 주가 위치. 이게 상대 위치죠. 상대 위치.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싸게 사야죠. 다른 종목 비해서 싸게 사야죠. ROE 대비해서 ROE 10짜리, 15짜리, 20짜리 다 다르잖아요. PBR이. 퍼는 당연히 10 이하에 사야죠. 10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10 이하에 사라고 최소한. 경제회자의무. 그래서 매수시 뭘 기준으로 하냐. 이 정도 알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다음 홀딩과 정당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매출 영업이 변화 봐야 돼. 뭘로 나타나요? 변화. 뭐죠? 뭐죠? 네, 재무 비율.
보셔야 돼요. 연단위 보시고 당연히 다섯 분기에 보셔야 돼요. 주가 연동돼요? 엄청나게 연동돼요. 엄청나게 연동돼요.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변화에 따라서 주가 어떻게 되는가 얘기했잖아요. 주가 비싸냐, 적자냐, 싸냐에 따라서 엄청 연동되니까 그걸 확인하세요. 종목별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어려워요. 처음에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방법 알려주면 정말 시간이 엄청 단축됐겠죠.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거. 시중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저희는 매수를 낮게 할 거니까. 근데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막 매출이 정체하고 영업이 하락한다고 한다고 주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 가격이 안 올 것 같으면 안 파는 거예요. 근데 막 여기 떨어지면 뭐 다 사야지. 근데 매출 정체하고 영업이 하락하면 자산 쌓이는데도 떨어질 수 있어요. 폭락장에는. 그럼 더 담아야 돼요. 이때 못 판 거 아쉬울 게 아니야. 왜냐면 기업가치 증가하는데 값이 떨어지니까 더 과하게 올라가요.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다섯 분기를 보시고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확인하셔야지. 대신 중요한 건 이 가격 매수 가격이 안 올 것 같으면 영원히 안 올 것 같잖아요. 가만 안 놔두세요. 특히 잘 보는 기업은 놔두세요. 그러면 알아서 올릴 거예요. 매도시 무엇을 기준? 과도하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기준. 책에도 많이 나와요. 대가들 책 보면. 과도하게 시총 상승한 경우. 당연히 기업가치 증가한 건 다리 사리잖아요. 이 ROE 뭐 10, 15, 20 ROE가 기업가치는 왔다 갔다 하겠죠. 대신 ROE 20짜리는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폭이 커요. 이런 종목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잘 보는 기업은 서로가 더 높으니까 과하게 올려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과하게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팔 수도 있어요. 이때 사면. 안 올 거야. 이 가격이 안 오니까. 하지만 여기 샀다니 좀 어정쩡한 상을 샀어. 근데 너무 올라. 팔아야죠. 여기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 과학은 기준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기준이 퍼 40이에요. 그래서 퍼 40 떨어지면, 물론 퍼 40이라고 그때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격 되면 역수인 40분의 1. 결국 수익률이 2.5%인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은행에 넣으면 2.5% 나오는 상황이에요. 퍼 40이라는 것은. 때문에 거의 무조건 매도 차죠. 보면. 그 위 수익은 이건 퍼 40 전 세계 사람 다 아는 기준이에요. 퍼 40 올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 퍼 40 안 쳤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퍼 40 치면 매도 무조건 쳐야 돼요. 그 다른 종목 널렸으니까요. 그래서 과학 시종의 산성 경우는 매도 쳐야죠. 그래서 처음 매수했던 사유가 실수가 이런 줄 알았더니 잘못하는 게 나이 발견한 거야. 매도 쳐야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 금액이 커지면 쉽지 않아. 하지만 잘못 알았던 사실 나중에 알게 되면 매도 치는 게 정답이에요. 기업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변한 경우. 그쵸. 매출이 막 기초 증가할 때 갑자기 폭락한 거야. 특히 이제 IT 반도체는 더 울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도 갑자기 매출 급락할 수 있어요. 오너가 이상한 짓을 하더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다르게 이제 예상, 이 기업이 어떻게 흐를까 계산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다르게 변한 경우는 매도 치는 게 좋아요. 합당한 이유. 매도의 합당한 이유예요. 합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라고 했지. 다른 매력적인 종목이 발견되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에도 매도 쳐야죠. 너무 매력적이야. 현금이 없어. 수익 난 게 있어.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잦은 교체 매매는 안 좋긴 한데 ROE 30 뭐 이런 종목은 정말 저가 몇 년 한 번씩 오니까 그것만 사면 1년에 주가 안 올라가도 기회가 30% 증가한 종목이라다. 근데 너무 싸. 매도 사서 갈아타면 마음 편하죠. 왜? 주가 안 올라가도 1년에 30% 증가하니까 기업 가치가 주가 30% 이상 무조건 증가해요. 그래서 네 가지 소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매수 시점 있는 거 보고 저점 매수했으면 홀딩할 때 매출 영업이 어떻게 변한 거 보시고 그다음에 매도할 때는 이걸 감안하세요. 이건 제 이야기는 몇 프로? 5%. 대가들 이야기 95%. 분의 생각. 저는 경험을 말한 거예요. 95%는 대가들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거 다. 5%만 제 경험론이 한 거고. 그 다음 경제 이야기 간단히 말할게요. 경제 해자를 온천. 경제 뭐죠? 경쟁 우위.
경쟁 우위, 잘 버는 기업 있는 거죠. 경쟁 우위는. 그게 지속 가능한 거냐, 미래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원천이 뭐냐, 이 지속 가능할 만한 원천, 그게 5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문명자산, 크게 말하면 브랜드도 있고 뭐 특허권도 있지만 이게 좀 크죠. 특허권도 있고 뭐 영업권, 사업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다음 뭐가 있죠? 원가 우위. 뭘 할 수 있죠? 비용 우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뭘 한다고요? 뭘 보라고요? 매출 총 이익률 보시면 돼요. 객관적 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전환 비용이 크냐, 이 사업, 이 서비스를 바꾸는데 전환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면 안 바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 사업 그 제품을 쓰다가 바꾸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럼 쉽게 바꾸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뭐 도전 비전 같은 경우는 쉽게 못 바꾸죠, 그 서비스를. 그래서 매출이 급락을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물론 이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막 갑자기 막 투자점사 엄청 투자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아무리 잘 버는 기업도 갑자기 이제 너무 성장하면 이게 매출 정체해요. 근데 보통 이게 10배 올라간 다음에 정체하니까. 매출 정체하면 어떻게, 주가가 너무 비싸면 떨어지죠, 당연히.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미국 대기업들은, 시총 큰 기업은 다 여기 들어가요. 뭐죠?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기업인데요. 저희 나라에 뭐가 있죠?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인터넷으로 돈 버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 이런 경우는 원가율이 엄청 높죠. 왜? 원재료가 거의 없어. 그래서 매출총이 100%도 있어, 100%도. 원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지만 이게 워낙 강력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효율적 규모. 일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돈 번 거예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진입을 다른 사람들이 진입 못하게 적정 수익을 내면서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많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분류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미래. 얘는 미국 대기업들은 다 이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확장력도 엄청 크고, 이거 뭐 제 그 유튜브 강의에도 이거 강의 엄청 길게 했어요. 제가 본 강의는 못하고 너무 기니까 유튜브 강의 보시면 돼요. 그다음 관시 종목 모니터링 해야 하는 종목류. 제가 일본적 말했잖아요. 영업이익률 20%짜리, ROE 20%짜리, 또 뭐? 영업이익률 15%, ROE 15%짜리가 준특급 종목으로, 그다음 또 매출 증가한 종목을 따라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 또 뭐 저시총 종목. 이건 재무적으로 보는 거고요. 종목을 좀 보시면 알아요. 잘 보는 기업들은 정해졌어요. 거의 피부 관련 요즘에 핫하죠. 피부 관련 의료기기라든가 미용 의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잘 보는 기업을 사셔야 돼요. 하지만 잘 안 보여도 자산가치 너무 싼 종목도 살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시총은 특히 그럴 수 있고요. 제가 계속 말했던 건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당연히 보시고. 그다음 매수할 종목을 미리 정하고 세팅하라고 했잖아요. 수익성 대비 적정 PBR, 퍼를 감안하고, 퍼는 얼마? PER 10 이하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우로 30세도 퍼 10에 사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대신 그 퍼 안 온다, 그럼 PBR 밴드 보시면 오너십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면 최저 PBR 밴드를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 기준으로 수익성 대비, ROE 대비, 이거 계속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ROE 대비, ROE 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겠죠. 퍼는 10 아래야 되고, 최소한. 그 다음에 해당종은 기존 보유자보다 저렴 가격. 그쵸. 여기에서 막, 이게 부합하지만 여기 사는 것보다 이렇게 급락할 때 사는 게 낫잖아요. 기존 투자자보다, 기존 보유자보다 싸는 게 낫잖아요. 대신 또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매력적인가, 상대적 기준. 그래서 상대적 기준 2가지죠. 이 종목만 제가 너무 싸다 그래서 살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비교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왜? 돈 많은 사람은 비교하죠. 본인이 매력적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사야 돼. 왜? 그분들이 올리니까. 저희가 올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기준 하나, 상대 기준 2개. 읽기 힘들어요, 솔직히. 대신 분할 매수. 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50%지만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사면 마음 편해요.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면 더 좋고, 떨어져도 더 이제 살 게 많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기업 보고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초창기 때는 제가 기업 보고서를 프린트 뽑아가 100장, 200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체를 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정보 이제 많이 날라온 정보를 분석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기업을 본다고 정보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같은 거 하면 각 기수별로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자, 형님, 그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좀 봐달라고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너무 많아. 돈만 사면 그걸 기준으로 살 거냐 이거지. 기업 보고서인 거, 보고 살 거냐? 아니에요. 그거 보고 살 수가 없어. 변수가 너무 많아. 뭘 보고 살까요? 잘 버는 기업 가치가 빨리 증가하는 종목인데 싸. 아무도 안 올렸어. 그걸 사요. 기업 보고서는 그럼 필요 없냐? 야, 필요 없진 않죠. 이 정보를 알고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 더 살려면 살아야 되니까. 이걸 보면 IT 반도체나 계속 매출 증가할 기업인지 아닌지, 갑인지 을인지, 어떤 업종인지, 잘 나가는 업종인지, 사양 산업인지 알려면 기업 보고서 봐야죠. 그래서 기업 보고서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더 살려는 이유는 되겠지만, 이거 돈 벌려 생각을 이거 만일 이런 말 한 사람 없거든요, 솔직히. 안 하는지도 몰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알아도 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알아요. 기업 보고서 많이 봐보세요. 10년 한 다음에 이거 본다고 매매할 거냐. 이거 보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데 기관이나 어떤 분들은 보락해요, 이걸. 막 보래요. 그래서 정보를 잘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 정리 7번 기업 가치와 시총 갭을 이용하는 게 가치투자. 기업 가치, 시총, 갭 큰 것이 좋죠. 매매를 했는데 선매수에 떨어지면 갭이 더 커지죠. 그 비해 최대한 커진 종목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종목 찾아서 사니까 돈 많은 분이. 기업 변화의 중요성, 기업 가치의 변화 뭘로 하죠? 재무 비율, 그렇죠? 기업의 질적인 변화 확인해야죠. 뭘로? 경제 회자. 변화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무 비율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항상 매매 시 해당 기업의 규모와 시총을 확인하자. 매출 시총, 뭐죠? PSR.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해당 기업을 통으로 매매한다는 생각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사업가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기업을 진짜 인수할 때 뭘 볼 거예요? 매출 당연히 보죠. 영업비도 보고 수익성도 얼마나 보죠.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안 일러요. 그럼 바이오 이런 걸 거들떠 보지도 않죠. 아무튼 기관들 말고 애널리스트 말, 펀드 매니저 말 듣고 매매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월급쟁이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식사는 약간 인생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지금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 정도면 정말 상위 5%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 증권사 가서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증권사 이사가 그 직원들한테 나한테 물어보라 했거든요. 아무도 못 물어보더라고. 왜? 저는 실전이잖아. 그분들은 실전 투자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구나 그분들은 그걸 알았거든요.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가치 투자를 제대로 알게 된 이후에는 가치 투자들은 가치 투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세스클라 말을 잊지 말고 워런 버핏의 투자 제일 원칙, 잊지 말라. 제일 원칙 잊지 마라. 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아무튼 긴 여정을 왔는데요. 힘들었죠. 좀 힘들 거예요. 저도 강의인데 예전에 강의 많이 들었는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렵다. 넘기셔도 돼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넘기세요. 무조건. 대신 조금씩 알아면 되고 클리어할 때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시고요. 그래서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하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잘 하실 거예요. 아마 같이 투자하면 최고예요. 제가 해보니까 최고니까 믿고 하시면 됩니다.